네, 안녕하세요. 엉클오지, 호주 사는 사람들. 오늘은 돈보다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여자. 네, 우리 엘라 씨가 캔버라에 오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왜 이렇게 조신하게 또 인사를. 네. 엘라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2년 전쯤에 네. 여기 에듀인 센터장님이랑 같이 잠깐 일을 하고 이제 유학을 하러 캔버라로 떠났다가 시드니에 놀러 온 엘라입니다. 네, 유학원에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유학 결심을 했던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하던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 학업을 캔버라에서 공부하고 계시죠. 네. 사회복지 석사를 ACU에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ACU를 결정한 이유와 이전에 사회복지 학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 학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요소는 뭘까요? 일단 ACU가 캔버라에서 사회복지 석사 과정을 제공하는 유일한 대학교여가지고 네. ACU를 지원하게 됐는데 사실 ACU 말고도 다른 것도 지원했었죠. 애들레이드 플린더스 대학교, 네.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 했는데 그 중에서 왜 굳이 ACU를 선택을 했냐? 그러면 아무래도 캔버라 지역이 이제 지방 지역이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추후에 점수를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 고려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린더스랑 그렇게 되면 애들레이드에 있는 플린더스랑 이제 음. ACU, 캔버라 두 곳 다 지방 지역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ACU가 학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했습니다. 플린더스보다는 네. 애들레이드도 한번 갔다 왔었나요? 맞아요. 저 네. 플린더스 대학교 한번 탐방 갔었어요. 플린더스 대학도 가서 플린더스 다니는 학생들도 그때 한번 만나봤었다 그랬었죠. 네. 그리고는 캔버라도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보고 캔버라로 선택을 하셨는데 진입적으로 들어가서 캔버라에서 학업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 학업을 하는 그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 네. 일단 아까도 연계 질문 주셨는데 네. 제가 비전공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베이스는 전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석사 학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어쨌든 성향적으로 제가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사람을 돕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맞을 것 같다. 사실 그냥 생각 하나로 지원을 했던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들이 새로웠지만 네.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걸 배워나가는 과정이 재밌었고 물론 이제 또 외국에서 공부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작년에 이제 1학년 때는 조금 버겁기도 하고 네. 뭐 과제 영어로 작성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뭐 2,000자씩 작성해야 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아예 비전공자라고 하지만 뭐 이과에서 이렇게 사회복지로 넘어온 게 아니라 경영을 학사에서 전공을 하면서 네. 이런 쪽에 어쨌든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서 사회학이나 뭐 심리학 이런 것들을 교양 수업으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네. 사실 ACU가 비전공자가 아마 비전공자 선수 과목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뭐 소시올로지라든지 뭐 이런 사회학, 뭐 사회과학 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야 돼서 다행히도 그런 공부들을 선수 과목으로 교양으로 하셔서 인정받아서 잘 들어갔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업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제가 2학년이 지금 돼가지고 이게 1학년이었으면 바로 이제 너무 쉽지 않아요. 버거워야 하는데 1년 지나면 괜찮더라고요. 지금 제가 2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인데 2학년 1학기에도 이제 여러 과목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영어로 수업한다는 거 자체와 이제 듣고 쓰고 뭐 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허들이었지. 네. 그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필드에서 쓰는 용어들과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면 그럼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수업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한국에서 듣던 학사 공부랑 호주에서 듣는 석사 공부가 좀 어떻게 틀려요? 한국에서는 보통 교수님이 책을 펴고 강의를 공부하는 추억하시죠.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치고 이런데 호주의 공부는 좀 어떤 부분이 틀린가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생각나네요. 그래서 네. 호주는 다른 과목들도 다른 메이저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렉처랑 튜토리얼이 있죠. 그래서
뭐 저희도 강의 1시간, 그러면 튜토리얼 2시간 해서 강의 시간에는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레코딩된 강의를 보고 튜토리얼 시간에는 뭔가 좀 더 토론을 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쉐어하거나 네. 이런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네. 이제 1학년 때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는 또 주입식 교육을 하거나 막 적극적으로 저희가 막 손을 들어서 얘기하고 이런 종류의 수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경영 공부할 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리적으로 조금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발표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턴을 돌아서 뭔가 쉐어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말하는 거 내 의견을 영어로 말해야 된다는 압박감. 근데 그것도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엄청 쉽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뭐 내가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의견을 전달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참여하고 뭐 디스커션하고 뭐 이러한 수업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1학기 때 좀 힘들고 에세이 쓰는 거랑 합쳐져가지고 근데 그게 습관화되면은 이제 좀 더 스페이스가 생긴다.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우리가 사회복지학과 이러면은 제가 가장 이제 궁금한 거는 실습이에요. 1000시간의 실습이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실습을 나갔던가요? 네, 저희 1학년 2학기에 실습 500시간 했고 네. 이제 2학년 2학기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아,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하는군요. 1학년 1학기 때 실습 500시간 어디에서 하셨어요? 저는 지역 기반의 이제 커뮤니티 센터 NGO 단체인데 커뮤니티에서 했고요. 네. 네, 가서 이제 조금 개념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면 네.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이제 믹스 모드라고 있었어요. 이제 실습을 크게 세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인다이렉트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지 않는 네. 뭐 리서치나 이밸류에이션 등을 하는 그런 플레이스먼트고 다이렉트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이제 만날 기회가 있는 뭐 직접 만나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런 거기 이미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소셜 워커들을 따라다니고 이제 관찰하면서 배우고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믹스는 그 두 개가 결합된 것. 근데 저는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제 인다이렉트 플레이스먼트를 해서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평가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들이 잘 예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리뷰하고 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상위 기관에 제출하고 맞아요. 이런 업무들을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 2학년 2학기 때는 어디로 실습을 가는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이제 무조건 다이렉트로 갈 거라는 건 확실히 알아요. 인다이렉트를 하고 나서 다이렉트를 하는구나. 아니면 이제 1학년 1학기 때 다이렉트를 한 친구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2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다이렉트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인다이렉트를 했으니까 이제 2학년 2학기는 무조건 다이렉트인 거죠. 실습이 이렇게 배정될 때 나는 이거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너는 일로 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네. 그런 내가 원하는 곳을 직접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학교에서 열어줘요. 아니면 이제 학생들 중에 이미 어떤 그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쭉 플레이스먼트 해도 되냐 이렇게 신청서를 내기도 하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 석사 공부를 하는데 로컬들도 꽤 있고 인터내셔널도 꽤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은 인터내셔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연령이 좀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된 부분인지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 학교 네. 지금 제 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60, 7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금 60%? 네. 그리고 로컬이 한 40? 그 정도. 그렇구나. 생각보다 로컬이 되게 많았고. 네. 어느 나라 친구들이 있나요? 인터내셔널이요? 네. 골고루 있는데 뭐 아시아 계열 친구들 한 절반, 남미 친구들, 뭐 콜롬비아 이런 데서 온 친구들도 있고, 네. 아프리카 계열 친구들도 있고, 미국에서 온 친구는 한 명 있었네요. 이렇게 영어권 다양하구나. 친구들도 있고. 네. 그리고 로컬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분들 많다고. 맞아요. 로컬 분들은 이제 이미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파이낸셜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면서 이제 학위를 커리어를 취득하라고? 디벨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캔버라에는 ACU가 유일하잖아요. 네. 그리고는 이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그렛이라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올해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작년까지는 되게 괜찮았나 봐요. 플레이스 되는 잡 플레이스먼트가. 네. 어떤 네. 내용이실까요? 이제 어느 이제 많은 전공에서 이제 뉴그렛이라고 네. 이제 졸업생들을 이제 취업처로 바로 연계해주는 정부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런 걸 하는데 ACU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사회복지 석사를 제공하는 곳이 ACU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뉴그렛을 15명, 6명인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거를 신청하는 사람과 이제 경쟁률이 뭐 1도 안 되거나 네, 이렇게 그래서 뭐 12명, 13명이 신청하고 그 여기서 인터뷰만 사실 잘 보면 무리 없이 그 뉴그렛으로 취직을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뉴그렛으로 들어간 선배의 말을 들어보니까 올해도 그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또 잘 모르겠는 게 이제 다른 캠퍼스에서 캔버라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이제 런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제공한대요, 아직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공급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향후가 몇 년 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선배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그레듀에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쪽으로 좀 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회복지 정말 필드가 다양하거든요. 그게 제가 사실 이 전공을 선택한 것 중에 하나의 이유기도 해요. 네. 어떤 딱 하나의 루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옵션을 많이 두는 걸 좋아해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막 생각나는 걸 던져보자면 아동복지, 아동 뭐 차일드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야도 있고 뭐 에이지드, 그러니까 노인들 복지하는 것도 있고 정부 기관이라고 한다면 메디케어 센터링크 저희가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데도 사회복지사분들이 다 계시고 NGO, 병원, 그냥 지역의 커뮤니티 헬스 센터 이런 보건소 같은 것도 다 있고 학교에도 들어가죠. 학교 소셜워커도 있고 교도소에도 심지어 소셜워커가 있고 그치. 네, 정말 웬만한 휴먼 서비스를 하는 분야의 사회복지사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는 사회복지사가 감정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또 이제 실습을 조금 해나가고 옆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호주도 약간은 조금은 그런 것들을 업무 특성상, 직업 특성상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떠한 내 사회복지 쪽을 공부하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듣거나 했던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한국이랑 좀 비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사실 한국에서 사회복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조금 어쨌든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복지도 정말 분야도 다양하지만 하는 일도 아까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그런 것들이 진짜 사회복지사들이 리서치를 하기도 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하기도 해서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지 않는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접 만난다 하면 사실 그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컨디션을 잘 이제 파악을 하고 잘 응대를 하고 이 사람한테 최고의 복지를 어쨌든 서비스를 소개를 한다거나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상대방 고객들이 정말 다른 거죠. 어느 서비스 직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완전히 지금 소셜워커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고객 중에 한 명이 되게 조금 저를 조종하려는 조금 컨트롤하려는 그런 성향의 클라이언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건 제 이제 개인적인 성격과도 또 맞닥뜨리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걸 되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회복지 수당을 목적으로 이 사람을 잘 이용해가지고 돈을 타먹으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뭔가 순수한 목적으로서 저한테 이렇게 정말 도움을 받고 싶고 이제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대하는 거에서 네. 그 의도가 저는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의도가. 그게 딱 간파되는 순간 너무 그냥 인간적으로 싫어지더라고요. 그 클라이언트가. 근데 저의 클라이언트니까 어떡해요. 저는 계속 대하고 직무니까. 서비스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런 데서 이렇게 내적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참 고민이 많을 시기인데 제가 2학년 이제 2학기 한 학기만 앞두고 네.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을 현직에 나갔을 때 어떻게 잘 타게 나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앞서 얘기한 내용과 연결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지원하면 좋겠나요? 네. 아무래도 어쨌든 사람을 돕는 걸 즐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뭔가를 사실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현직에 이제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게 돈을 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즐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또 아예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 상대하는 거 싫어하고 대화하는 거 싫어하고 누구 돕는 거 싫어하는데 이 일을 그냥 돈 때문에 뭔가 하거나 아니면 영주권 뭐 이게 루트가 쉽다고 하더라 해서 한다? 이러면은 얼마나 그 일하는 매 순간순간이 그냥 그렇죠. 괴로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봉사하고 애민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을 좀 애틋하게 여기면서 좀 잘 케어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좀 하면 좋겠다. 맞아요. 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아니 근데 진짜 맞습니다. 네. 장난식으로 해드렸고요. 어쨌든간 지금 학업을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있고 캔버라에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주정부 이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전히 뭐 큰 변동 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주려고 뭐 가져오신 거 있었죠? 이거 호주의 대표 티 브랜드 T2 아시죠? 네. 호주에 한국에도 요즘에 T2 들어가는데. 진짜요? 네. 제가 커피를 안 마신다고 T2가 들어왔는데 PPL 아니고요. T2에 립을 해주셔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캔버라 내려가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